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장비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 중에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피드백이 꽤 있어서 마이크를 장만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화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는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OS 서브스크라이버니까 VOS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조금 작더라고요. 차방 영상에서. 네, 장비빨. 서론이 살짝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서핑샵 추천 혹은 서핑 스팟 추천에 대한 영상이에요. 여름이 되면 많은 지인들한테 저는 연락을 받아요. 제주도나 양양 간다고 어디서 서핑해야 되냐, 아니면 서핑샵을 추천해달라, 이런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내용이 꽤 많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매해 여름마다 써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국내에서 서핑하시는 경우 서핑을 어디서 배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서핑샵 추천,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반도니까요. 우리나라가 서해, 동해, 남해, 제주도까지 스웰에 따라서 서핑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인 시흥 웨이브파크도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많았는데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갈 지역을 정하신 분들은 1-2번, 갈 해변, 바다까지 정하신 분들은 2번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제일 좋은 곳으로 배우러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많은데요. 그 고민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처음 또는 한두 번, 두세 번 해본 초보 서퍼들과 서핑을 계속 해온 서퍼들에게 좋은 파도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서퍼들은 파도가 깨지기 전에 그린 웨이브를 타고, 초보 서퍼들은 그 파도가 다 깨지고 난 거품 파도에서 연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품 파도가 좋은 날을 맞춰서 가겠다고 하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실 거라면 더더욱 무의미하겠죠. 왜냐면 파도를 예측하는 어플들이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 전은 돼야 그나마 비슷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성수기인 여름에 가신다. 그럼 뭐 일주일이 뭐야, 한두 달 전에는 예약을 하시겠죠? 그러면 파도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 라는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서핑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도가 가장 좋다는 제주도로 목적지를 정한다? 제 의견은 전혀 그럴 필요 없다입니다. 뭐 휴가 분위기를 더 내기 위해 제주 바다로 간다거나 제주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간 김에 서핑도 제주에서 하시는 거라면 오케이. 근데 단지 서핑만을 위해서 제주로 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럼 일정한 파도, 레벨에 맞는 좋은 파도가 보장된 웨이브파크는 어떨까요? 일단 파도만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웨이브파크에서 입문 강습을 받거나 베이 자유 서핑을 해본 적은 없지만 웨이브파크에서 입문 강습을 받았거나 베이 자유 서핑을 해본 제 지인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파도를 계속 맞으면서 보드를 잡고 버티며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바다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았다. 웨이브파크는 바닥이 미끄럽고 일정한 파도가 같은 위치에 계속 옵니다. 바다는 바닥이 모래이고 기다릴 때 굳이 파도를 맞으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자유 서핑인 경우 힘들 때는 나가서 해변에 앉아서 쉬면 되는데 웨이브파크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본인의 차례가 아닐 때 깨진 파도를 계속 맞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바닥은 미끄럽고 파도 힘은 좋아서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전체 강습 시간도 바다에서 진행되는 강습에 비해 짧은 편이고, 해변의 서핑샵들은 대부분 강습 끝나고 자유 서핑할 시간을 주는데 웨이브파크의 경우는 자유 서핑 이용권을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파도를 탈 때는 바다에 예측 불가능한 복불복 파도를 타러 가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체력적으로 바다에서보다 훨씬 힘들 것 같은 웨이브파크. 그치만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이면 간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따로 숙박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정리해보면 웨이브파크에서 입문 강습을 받는 것의 장점으로는 파도의 질이 보장된다는 점,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바다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 예를 들면 해파리, 물벼룩, 상어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있겠고, 단점으로는 베이 서핑의 경우 파도를 맞으면서 버티기가 아주 힘들다는 점, 그리고 비치 바이브가 없다는 점, 또 자유 서핑 시간까지 고려하면 조금 비싼 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프존에서 서핑하실 게 아니라면 입문 강습이나 화이트워시, 거품 타는 연습은 바다에서 하시고 나중에 리프존에서 연습할 실력이 되시면 그때 웨이브파크에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상황 등에 따라서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내 어느 지역으로 서핑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선 되물어봐요. 이번에 너의 서핑의 목적이 뭐냐? 그냥 휴가 가서 즐겁게 노는 거, 예쁜 바다 보고 핫플레이스 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서핑을 제대로 잘 배우고 싶은 건지. 사실 첫 번째가 주 목적이시라면 직접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바다를, 마음에 드는 동네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양으로 가시는 거라면 많은 핫플레이스, 카페, 음식점들이 차로 5에서 10분, 멀면 15,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핑을 제대로 잘 배우는 게 목적이시라면 서핑샵을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파도가 좋은 곳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을 대충이라도 정한 후 그 안에 있는 괜찮은 서핑샵을 찾거나 가고 싶은 서핑샵을 먼저 찾으셨다면 그 주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서핑샵 선정에 대해서는 이번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하셨다면 그 안에서 어느 해변으로 갈지를 정해야겠죠? 여행의 목적 다음으로 제가 물어보는 게 차를 가지고 가는지입니다. 차를 가져가신다면 큰 제약이 없겠지만 차 없이 대중교통이나 카풀로 가시는 분들은 갯마을 해변처럼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식당이 없는 해변으로 가시면 좀 힘드실 수 있겠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양양으로 가시는데 차 없이 가시는 거라면 인구나 죽도 해변 쪽으로 가시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식당과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우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핑을 이미 할 줄 알고 서핑 스타일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클래식 롱보더다, 아니면 나는 숏보더다,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각 스팟에 따라서 파도의 성향이나 파도 특징에 따라서 스팟을 추천해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서핑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번 해보신 분, 입문 강습을 들으시려는 분이라면 모래로 된 수심이 얕은 해변에서 강습을 받으실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모래가 아니라 돌이라거나 수심이 너무 깊다거나 쇼어 브레이크, 해변 쪽에서 아주 크게 파도가 깨져서 위험한 포인트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입문 강습은 그런 곳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에는 대부분의 해변이 비치 브레이크, 모래로 된 해변이고 입문 강습 받는 화이트워시, 거품으로 파도가 깨지는 위치에서는 대부분 수심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팟을 가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핑샵이 있고 서핑 입문 강습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해, 서해가, 남해, 부산, 제주도 가시는 곳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한 번, 그리고 양양에서 2번 서핑 입문 강습을 받았어요. 총 3번 받았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가면 똑같이 어느 쪽 발을 앞으로 놓을지 그걸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지상 연습을 해요. 패들 하다가 뭐 업하면 일어나라, 뭐 이렇게 모래사장에 보드 놓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얕은 곳에서 푸쉬를 해주면서 깨지는 파도에 맞춰서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연습. 이 세 가지는 어느 곳을 가나 다 했어요. 제가 갔던 세 군데. 아마 다른 곳도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곳만 안전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주도에서 한 번 서핑 강습을 받고 두 번째로 제주도에 갔을 때 한 번이라도 서핑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는 서핑 보드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스펀지 보드를 빌려서 서핑을 했어요. 제주도 중문에서 탔는데 그러다 갈비뼈가 금이 가는, 저랑 비슷한 초보 서퍼분이 같이 이제 발이 닿는 곳에서 서핑을 하시다가 보드를 놓쳤고 그 보드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파도의 힘을 받아서. 저는 그걸 봤는데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거를 손으로 막아야 될지, 손으로 막으면 손이 부러지거나 손이 더 크게 다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물속으로 잠수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한테 날아와서 내가 맞을 것 같다 라고 딱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날아와서 저의 갈비뼈에 맞았어요. 그래서 육지 돌아와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실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 복대를 한 몇 주 차고 다녔던 것 같고, 한 1년 정도는 플랭크 할 때마다 아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외에도 서핑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 주변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서핑하면서 국내에서만 본 게 코뼈가 부러진 사람, 이마가 찢어진 사람, 여기 맞아 눈 위에 찢어진 사람, 입술이 터진 사람, 이빨 부러진 사람, 팔이 꺾인 사람, 잘못 땅을 짚어서, 아니면 손가락도 다칠 수 있고, 핀에 맞으면 어디든 살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꼬맨 사람, 두피가 찢어서 꼬맨 사람, 보드에 맞으면 멍들 수 있고 부러질 수 있어요. 네. 뭐 여기저기 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고 정말 위험한 스포츠이고 어찌 보면. 근데 입문 강습만 하는데도 위험할 수 있냐, 이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핑을 한다?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서퍼뿐만 아니라 해수욕객을 포함해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대부분이 위압류나 조류 때문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수하기 전에 입수하는 포인트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괜찮은 샵이라면 내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부딪힐 수 있는 암초가 있는지,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어느 지점 넘어가면 위험한지, 이연류가 있는지, 이런 포인트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받더라도 바다에서는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바다에서 이 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는 민간 해양구조대, 서프구조대원이 강사로 계신 서핑샵을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론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는 샵을 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오래 나오면서 혼자 얘기하면서 찍은 영상은 처음인데, 아직 편집 전이라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저도 모든 스팟에서 서핑해본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서핑하면서 느낀 분들이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